또 DJI에서 또 신제품이 나왔어요. 이번엔 드론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무려 2개거든요. 이름은 라이토고요. 얘가 형 X1, 그리고 동생은 라이토 1. 하이 가이스, 코너고입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미친 회사가 있어요. 4월엔 심지어 카테고리가 다른 제품을 2개나 출시했습니다. 물론 리뷰어 입장에서는 지루할 틈 없이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아주 재밌긴 해요. 덕분에 신제품을 빠르게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도 있어서 더 기분 좋기도 하고요. 이번 신제품은 드론 회사답게 DJI에서 새로운 드론을 공개를 했는데요. 새 라인업이면서 동시에 가성비 모델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미니 4K와 미니 3 자리를 얘네들이 대체를 하게 돼요. 개편된 DJI의 입문용 드론 라인업, 이름은 라이토고요. 여기에는 라이토 X1, 라이토 1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라이토라는 완전한 새로운 이름으로 공개가 된 두 모델인데 둘 다 입문용 시리즈, 하지만 이렇게 모델을 나눴다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선 두 모델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 스펙부터 이야기를 하면, 첫째, 두 라이토 모두 249g이에요. 이 무게는 단순히 가볍다는 의미보다 비행을 시작하려는 입문자에게 자유도를 줄 수 있는 기준 선과 같은데요. 250g을 기점으로 그 이상의 드론은 기체 신고가 필수거나 조종 자격증이 요구되기 때문에 249g 미만의 기체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절차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는 물론이고 비행에 대한 심리적, 절차적 문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둘째, 두 라이토 모두 전방위 장애물 회피 능력과 전방위 스마트 추적 기능이 있어요. 최소한의 안전에는 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드론은 사실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하고 매 순간 안전에 대비가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이런 걱정은 드론을 날리는 모든 유저들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입문자들에게 그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드론 모두 추락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방향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방위 스마트 추적 기능 역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사체를 박스로 지정만 하면 드론이 인식을 하고 그 대상을 졸졸졸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 드론에서는 아마 피사체 추적 기능을 가장 잘 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가장 재밌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무가 좀 많이 우거진 곳에서 두 라이토를 날려봤는데요. 일단 모두 장애물 회피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리고 장애물 감지를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저를 잘 따라오다가도 장애물이 감지가 됐다. 그러면 살짝 옆으로 돌아서 우회하는 걸 선택 후에 이어서 피사체를 추적을 하기도 하고요. 피사체를 잠깐 놓치는 순간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저의 움직임에 맞춰서 따라오고 다시 추적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기종 상관없이 두 라이토 모두 똑같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촬영 스펙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두 라이토 모두 최대 4K 60프레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슬로우 모션은 100프레임, 그리고 사진 해상도 역시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드론만이 줄 수 있는 이런 색다른 앵글이 있죠. 그래서 특히 요새는 날이 너무 좋고 하늘도 예쁘니까 이런 풍경에서는 영상도 좋지만 저는 사진 촬영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더라도 문제 없어요. 타이머가 있으니까 구도를 적당히 잡아준 다음에 시간을 한 3초 정도면 저는 충분하더라고요. 드론 날리면 이렇게 혼자 야무지게 셀피도 많이 찍어 놓으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넷째, O4 전송 기술인데요. 드론 날릴 때 우리는 컨트롤러에 있는 이 화면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을 하죠. 이때 O4 전송 기술 덕분에 최대 15km까지는 풀 HD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물론 스펙상 거리는 실사용과 거리가 멀지만 적어도 비행 안정성 측면에서 기본적인 부분 역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촬영이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PC로 결과물을 옮기고 천천히 여유롭게 확인을 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방금 찍은 게 어떻게 나왔나 따끈따끈한 그 상태에서 얼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크잖아요. 인스타 스토리에는 또 바로 올려야 그 재미가 또 살아있고요. 이때 중요한 게 전송 속도인데, 라이토 시리즈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대 약 40에서 50MB의 속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촬영한 4K 영상과 사진 모두 스마트폰으로 답답하지 않게 슉 옮기고 확인하고 또 편집도 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번엔 차이점입니다. 두 라이토를 서로 다른 라이토로 차별화하는 주요 스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차이는 센서입니다. 모든 카메라 장비에서 센서 차이는 어쩔 수가 없죠. 라이토 1은 2분의 1인치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 라이토 X1은 1.3분의 1인치 센서를 갖고 있습니다. 더 큰 센서가 들어간 X1은 그만큼 빛이 부족한 저녁이나 실내에서도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더 선명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특히 촬영 스펙에서도 두 라이토 모두 해상도는 동일하지만 X1의 경우 전문가용 색상 모드인 10비트 D-Log-M과 HDR 영상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후버전까지도 염두에 둔 유저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야간에 비행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더군다나 드론에 막 입문을 했는데 나는 야간 비행 승인을 받아서 야간 촬영을 할 거야 라고 마음먹을 일은 더더욱 없고요. 그래서 후보정을 반드시 하기보다는 촬영한 그대로의 결과물을 쉽게 빠르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 야간 촬영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가성비 모델인 라이토 1을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는 크게 아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 장애물 회피 능력입니다. 앞서 공통 스펙 이야기를 할 때 두 라이토 모두 전방위 장애물 회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차이점은 있어요. 입문용 기체인데도 불구하고 고급형인 X1의 경우는 전방 레이저 레이더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주간에는 전선이나 얇은 나뭇가지 같은 미세한 장애물을 더 예리하게 피할 수 있고요. 빛이 거의 없는 야간에도 상대적으로 장애물을 더 안전하게 감지하고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의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데 마이너한 부분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실사용 측면에서는 가장 크게 와닿는 스펙, 내장 저장 장치입니다. 라이토 X1은 42기가 기체 내장 저장 용량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D카드를 깜빡하고 안 챙겨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문자 시절엔 그런 실수를 종종 하게 되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도 가끔 하긴 합니다. 진짜 짜증나.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유용한 보험이라는 점. 또 다른 차이점은 조종기에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두 모델 모두 RCN 조종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X1의 경우는 스크린에 탑재된 이거 RC2 컨트롤러가 포함된 콤보를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매번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연결하는 이 번거로움 없이 간편히 기체와 연결만 하면 그냥 바로 드론 비행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건, 스마트폰을 반드시 여기에 거치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현장에서 상당히 편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비행시간. 배터리 타임은 공식적으로 최대 52분이라고 하지만 실제 비행 가능 시간은 당연히 이것보다도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20% 정도 남았을 때 안전을 위해서 드론이 홈포인트로 돌아오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대로 비행을 할 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또 드론 유저들이라면 다 공감할 텐데 공중에 드론을 띄워두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볼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한번 기능을 써볼까? 어떤 비행을 해볼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 항상 있어요. 뭐 되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머뭇거리는 시간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 집중 시간은 약 30분 내외로 냉정하게 계산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배터리와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보조 배터리까지도 챙기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한 가지 더. 원스톱 민원 앱이라고 있어요. 국내에선 날릴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게 맞지만 원스톱 민원 앱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비행 가능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 촬영 허가까지도 큰 문제 없이 받을 수가 있고 만약 허가 지역이 아니라면 그건 역시도 알림을 받게 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항상 빠르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저는 제품을 빠르게 써보고 소개를 하는 리뷰어의 입장이긴 하지만 그 전에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신제품 리뷰를 할 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한 고민도 늘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의 생각을 적극 공유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이 라이토 시리즈는 저를 위한 제품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입문자가 아니기도 하고 이미 갖고 있는 드론이 다양하다 보니까 상황별로 혹은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날릴 수 있는 드론 유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한 발 살짝 떨어져서 조금 더 냉정하게 추천을 해보자면 야간 촬영하는 일 솔직히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입문자 입장에서 막 험난한 구역에 가서 아슬아슬하게 그럴싸한 추적 영상을 찍을 일도 역시 솔직히 드물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더 아껴서 가성비 모델인 라이토 1을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해도 큰 아쉬움 없이 충분히 드론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몇 번 쓰고 중고로 팔 건지, 사실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알긴 하지만, 아니면 나는 좀 끈기 있게 쭉 버티고 어떻게 해서든 드론에 적응을 해서 추후에 익숙해진 후에 더 좋은 모델로 넘어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라면 저는 이왕이면 더 탄탄하게 장애물 회피 능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주고 여분의 배터리와 RC2 컨트롤러, 이 조종의 간편함까지 콤보로 선택할 수 있는 라이토 X1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 DJI의 베스트셀러였던 입문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시리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너무 궁금하니까 다양한 의견 알려주시고요.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저는 또 금방 재밌는 제품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